베텔그스 초신성 폭발했습니다. 수백 배는 더 밝게 타오르며 주변의 모든 별을 압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또 하나의 작은 달이 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환영이 아닙니다. 베텔그스의 초신성 폭발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베텔그스가 폭발하면 우리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도 별이 보일까요? 방사능 때문에 인류가 멸종하는 건 아닐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베텔그스가 단순히 조금 큰 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별은 적색 초거성입니다. 우리 태양과 비교해 볼까요? 만약 태양을 작은 곳을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베텔그스는 거대한 축구 경기장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합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베텔그스를 가져다 놓는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지나 목성의 궤도 근처까지 별의 표면이 닿을 정도죠. 이렇게 거대한 별이 생명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마지막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 큰 게 터지는데 지구가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는 아주 안전합니다. 베텔그스는 지구에서 약 642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642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먼 거리죠. 초신성 폭발이 지구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50광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텔그스의 죽음은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압도적인 우주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폭발의 순간 지구의 풍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건의 시작은 빛보다 빠른 신호로부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중성미자 검출기들이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중성미자는 유령 입자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별이 붕괴하는 순간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빛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통과하고 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듯 이 신호는 과학자들에게만 이제 곧 빛이 도착한다라는 예고장이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도착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어깨 부분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단 몇 시간 만에 보름달만큼이나 밝아집니다.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베텔그스가 내뿜는 강력한 빛 때문에 밤하늘에 그림자가 생길 정도가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정인데도 밖으로 나가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밤하늘의 색은 평소의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 빛이 감도는 보랏빛 혹은 오렌지빛으로 물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태양이 떠있는 대낮에도 하늘 한구석에 밝게 빛나는 점이 보일 겁니다. 마치 낮에도 달이 떠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현상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054년에 기록된 초신성 폭발 당시에도 사람들은 낮에 별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텔그스는 그때보다 훨씬 가깝고 거대하기에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별은 마지막에 폭발하는 걸까요? 별의 내부에서는 평생 동안 핵융합이라는 힘겨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변하며 밖으로 밀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죠. 반면 별의 거대한 질량은 중력으로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가 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텔그스처럼 거대한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빨리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이죠. 연료가 바닥나면 별의 중심에서는 더 이상 밖으로 밀어낼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때 중력이 승리하며 별의 외곽층들이 중심부를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중심부의 철 원자핵들이 이 엄청난 압박을 견디다 못해 반발하며 밖으로 튕겨나가는 순간, 바로 그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팽팽하게 불어놓은 거대한 풍선이 갑자기 쪼그라들다가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펑 하고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풍선의 크기가 태양계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폭발의 순간에 우주에는 금, 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나 몸속의 칼슘 성분 중 일부도 아주 오래전 어느 이름 모를 초신성이 폭발하며 뿌린 먼지들입니다. 즉, 별의 죽음은 우주에 생명의 재료를 뿌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텔그스가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베텔그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천문학계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관측이 쏟아졌죠. 하지만 분석 결과 이는 별이 내뿜은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시적으로 빛을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적 관점에서 곧이라는 시간은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10만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별의 죽음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텔그스가 폭발한다면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현대 과학 장비를 총동원해 초신성을 정밀 관측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별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오는지 실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이 열리는 셈이죠. 폭발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베텔그스가 있던 자리에 밝기는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수만 년 동안 인류의 밤하늘을 지켜왔던 오리온 자리의 어깨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냥꾼의 형상은 이제 일그러진 모습으로 남을 것이고, 미래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옛날에는 저기에 밝은 별이 하나 더 있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폭발의 잔해는 수천 년 동안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화려한 성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양보다 훨씬 무겁지만 크기는 서울 시내만 한 중성자별이 남거나 혹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텔그스라는 거인은 사라지지만 그 유산은 우주 공간에 깊게 각인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별을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베텔그스의 폭발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존재의 유한함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642 광년 밖에서 소멸해가는 별이 내뿜는 빛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 빛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의 예고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텔그스의 내부에서는 철 원자들이 쌓이며 별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642 광년이라는 거리 때문에 베텔그스는 이미 400년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죠.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그 찬란한 빛의 행렬이 지구의 대기권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적인 쇼를 직접 보게 될지 아닐지는 운명에 맡겨야겠지만 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밤은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